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2030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얘기를 모니터를 켜고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요즘 좀 영상 촬영에 좀 자주 올리고 있죠. 예,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요새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. 네,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. 예,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또 좋죠. 영상도 이렇게 자주 올리고. 자,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그 2030 같은 경우에 일단은 돈이 많이 없으셨고 저도 그 돈이 많이 없는 시절을 겪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찾았던 방법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젊은 분들, 2030 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을 좀 약간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자, 우선은 저도 좀 돌이켜 보니까 항상 제가 강조한 게 앞바퀴, 뒷바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앞바퀴,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바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투자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많이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앞바퀴 소득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신 분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물론 내 몸값도 올리고 현금 흐름도 주력해야겠지만 이 뒷바퀴 투자를 잘 해야 된다.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2030들이 이제 이 뒷바퀴를 뭘로 굴리냐면 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위주로 굴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랜 시간 해보니까 이게 저도 주식 투자랑 뭐 비트코인도 약간 해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또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뭐 24시간 이제 시세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이제 계속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주식도 이게 또 매도 타이밍, 매수 타이밍을 잘 적당히 잡아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쉽지는 않고 돌이켜 보니까 이제 자산을 많이 일구신 분들을 보면은 주로 주식 쪽도 물론 잘하신 분도 있지만은 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더라.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주식보다는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내더라.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니까 좀 느낀 부분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또 불안하고 떨어지면 또 더 불안해지면서 또 이제 괜히 또 팔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 났다면 이게 수익이 보이니까 굉장히 또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. 근데 부동산은 사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? 좀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부동산은 사이버 머니처럼 당장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산이 불어난 거지 내가 막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소비 형태가 막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도 않더라고요. 저도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자산이 많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 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체감할 정도로 이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과소비를 한다거나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사이버 머니대로 그냥 있는 거고. 근데 주식 부자들을 보면은 이게 돈이 막 1억, 2억이 이제 불어나면 이게 당장 현금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소비 형태도 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부자가 되려면 또 이거를 또 재투자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면 또 그걸 쓰게 되니까 또 그런 장단점들이 있더란 얘기예요.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또 전문으로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뭐 몇십억 이런 돈을 벌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더라. 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잘만 하면은 뭐 몇 년 만에도 충분히 그런 돈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오케이 그럼 알겠어 부동산 투자 그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좋은 건 알겠는데
부동산 굉장히 목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우선은 여러분 그 부동산 투자가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. 정말 저렴한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저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틈새 시장을 찾았던 게 그때 빌라 시장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빌라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, 여러분. 근데 당시에 빌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, 빌라가 진짜 내 돈 한 500만 원, 10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그 저평가되어 있는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좀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들도 이제 매매가과 전세가 여기 차이가 되게 적어서 단돈 1000만 원, 2000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갭 투자가 가능한 시절이 있었고, 물론 지금도 잘 찾아보면 또 그런 지역들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이 그런 전세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면은 정말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약금 일부만 있어도 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고요. 지금 뭐 그 요새 그 잭팟이라는 분이 그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원룸 오피스텔이 지금 매매가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무피, 그러니까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대부분 보면은 투룸, 쓰리룸은 많이 올랐는데 원룸은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?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. 근데 이 원룸도 예전에도 제가 이제 2008년도만 하더라도 2008년도, 9년도에 샀던 원룸 오피스텔도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약간 공급 과잉이 좀 많았어요.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룸, 쓰리룸이 오르는 동안 사실 원룸 오피스텔은 좀 주저주저하고 안 올랐거든요. 안 올랐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위례 오벨리스크라든가 이렇게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, 분명히. 근데 잘 찾아보면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굉장히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이 많이 안 올라서 정체가 돼 있었는데 월세나 전세는 계속 오르니까 이 차이가 정말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내 돈 500만 원, 1000만 원만 있으면 혹은 2천만 원만 있으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오피스텔을 살 수가 있고,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면 이게 나중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반드시 그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이런 관련된 내용을 잭팟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그 영상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최근에 후레인 TV에서 나왔고,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할 만은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, 여러분. 선입견. 이게 시대에 따라서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한데, 보세요, 여러분. 그, 제가 당시 2004년도에 빌라 투자만 할 때도, 빌라 투자를 한다는 거, 부동산 투자로서 빌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됐던,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시기였거든요. 하지만, 그때 어떤 그 향후 트렌드를 분석하고 빌라 투자를 해서 제가 성공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피스텔도 올랐거든요. 그때 그 당시 오피스텔 투자했던 부분도 또 나름 괜찮았던 부분이에요. 그런 부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위례나 마곡이나 동탄이나 이렇게 그 미분양 났을 때, 또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분명히 그런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이를 잘 지켜봐서 이런 거를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, 여러분. 그런 기회를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저도 그랬지만 그런 거를 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투자 실행에 옮겼더니 그게 결과들이 굉장히 좋았고, 또 내 생각이 맞았을 때 그런 느끼는 또 쾌감이 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다. 그래서 전 최근에 그런 그 원룸 오피스텔 관련해서도 또 여러 유튜브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, 왜냐하면 원룸 오피스텔이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이제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더 이상 건축비가 올라서 더 이상 그 가격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전세나 월세는 또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룸 오피스텔도, 왜냐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또 원룸 오피스텔을
다만 원룸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매매 차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, 다만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. 적은 돈으로.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돈이 단돈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밖에 없다. 그러면 당장 어떻게 아파트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할 수가 하는데도 마땅치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니면 아예 돈이 없다. 그러면 무피 투자로 그런 오피스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산을 좀 불려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. 다만 이 선택이나 이런 거는, 입지나 이런 거는 잘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장점은 어쨌든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은 청약 1순위는 살아있는 거예요. 청약일 때는 오피스텔이 있어도 무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청약을 계속 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피스텔로 또 자산을 또 불려놔서 나중에 전세를 빼주고 월세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,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전세를 놓은 것도 있는데,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, 공실이 안 나요. 공실이. 웬만해서는 공실이 안 납니다. 그래서 한 번도 공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 없었고요. 월세가 조금 밀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는 굉장히, 예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다. 그리고 최근에 제 얘기에 발맞춰 대부분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,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좋게 얘기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.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오피스텔 관련해서, 그 다음에 2030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, 그래서 2030들은 돈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잘 찾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을 잘 찾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. 이렇게 말로 요약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